이 물체는 과연 뭐하는 데 쓰이는 것일까요? 뱀같이 생긴 게 손발 없이 별로 해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물체의 정체와 개발되거나 실제 활용했던 우주 탐사를 위한 다른 물체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탐사해왔습니다. 태양계가 될 수도 있고 빅뱅 초기의 별을 발견해낼 수도 있죠. 생명체가 있을 수 있거나 믿어지는 행성, 위성, 그리고 소행성 등에는 실제로 탐사선이 보내져 착륙하기도 하고 궤도를 돌며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죠. 이는 생명의 지속성을 위한,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액체 상태의 물, 안정적 대기, 에너지원이 있는지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 천체들 중 유망한 후보로는 화성, 유로파, 타이탄 등의 행성과 목성, 토성의 위성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표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액체 상태의 엄청난 물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천체들을 탐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 가까이 있음에도 탐사하기에 얼마나 극악한 환경에 있는지 잠시 알아보죠.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도 해 극한 온도이지만 강렬한 방사선을 가지고 있고 탐사선이 착륙하면 그것을 늦출 대기가 없습니다. 바로 망가지거나 부서질 수 있죠. 금성은 지옥의 행성으로 지구와 그 크기는 비슷하지만 두꺼운 황산구름과 최대 460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다 녹여버립니다. 고압, 고열로 탐사선이 잠시 동안이라도 가동하기 어렵죠. 화성은 어떤가요?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로봇들이 가서 생명체 흔적을 찾고 있지만 이 행성도 탐사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먼지 폭풍이 불고 기상 조건이 혹독하며 얇은 대기층으로 착륙마저 어렵게 합니다. 로봇들이 착륙할 때도 공포의 7분이라 하여 긴장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건 한번 보고 가시죠. 화성의 환경으로 인해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 7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퀀스를 가지죠.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기에 공포의 7분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우선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한 열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 폐막, 우주선 속도를 늦추기 위한 낙하산, 하강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은 스카이크레인 미션으로 로보가 표면에서 몇 미터 위에 떠있는 동안 케이블로 로버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로보가 착륙하면 케이블이 절단되고 상부 우주선은 안전한 거리로 날아가죠. 공포의 7분 동안 우주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일단 시작되면 착륙 순서를 제어하거나 조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퀀스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작은 오작동으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지구에서는 화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하거나 조종할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보시는 영상처럼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러한 크레인의 연구 개발과 활용이 있었기에 탐사가 가능했죠. 다음 행성 목성은 또 어떤가요? 탐사선의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어마한 중력은 궤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토성도 별반 다르지 않죠. 목성의 위성들로 가볼까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 유로파인데요. 액체 상태의 물이 지하 바다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 지하에 닿기 위해선 최대 10km 두께의 얼음층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오는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강력하죠. 수없이 많은 활화산이 있고 유황이 대기 중에 가득하죠. 이처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행성과 위성들의 최악의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로봇이나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앞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뱀같이 생겼지만 이 물체, 그러니까 이 뱀 로봇은 극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설계 개발되었죠. 사실 뱀을 보시면 손발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뱀처럼 탐사에 적합한 동물도 없을 것입니다. 굴을 파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개를 들어 목표한 먹잇감에 다가갈 수도 있죠. 심지어 어떨 땐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 흙, 모래에서도 물에서도 나무에서도 어디든 있죠. 영상 속 개발된 스네이크 로봇을 보시면 모래, 얼음이, 눈이 물속에서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주 탐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로봇이죠.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억 킬로미터에 있고 우주의 끝을 향해 여행 중인 보이저호, 빅뱅 초기의 별빛을 찾을 수 있는 제임스의 우주만환경, 화성으로의 우주 관광 시대를 열 수 있는 우주왕복선 개발까지 모든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끝으로 이 물체도 한번 볼까요? 고충격 에너지 착륙장치인데요. 착륙선입니다. 앞서 말한 공포의 7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대기가 희박해 공기 저항이 충분한
충분하지 않아 지표면의 가속도가 붙어 착륙 시 늘 공포였지만 이 착륙선이라면 그 공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돌 시 그 자체가 구겨지며 에너지를 흡수하는 원뿔 형태인데요. 27m 높이에서 시속 177km로 강철판에 떨어져도 그 안의 휴대폰은 멀쩡했죠. 지금의 스카이 크레인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하며 유연한 시스템이죠. 10억 달러짜리 로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더 위험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얼마나 더 우리를 우주의 끝과 그 속살로 데려다 줄까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뱀과 착륙선에 사람까지 태워 화성으로 보내지진 않겠죠?